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새 시리즈 녹화 날입니다. 작년 10월 15일이 저희가 마지막 녹화 날이었는데 그 사이에 아주 들불처럼 번지는 5G처럼 번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ESG입니다. ESG. 요즘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삼행시에서 ESG에 대해서 맥을 짚어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ESG가 뭔지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부터 투자의 평가 기준이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ESG 마케팅, 그리고 입으로 떠는 ESG죠. 그린워싱. 그린워싱 하는 놈들 저희가 한 기업들 저희가 다 저격하겠습니다. 그 그린워싱에서는 황영이 좀 발끈하는. 혼나야 돼. 보니까 아주 나쁜 기업들이 많더만. 요즘 브이로그로 많이 다뤄요. 제로 웨이스트. 엄청 많죠. 접하지 못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요. 자랑.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묵은본 토크였던 이유가 대본이 없었습니다. 대본 없이 어떻게 하지, 그거를? 그런데, 짜잔! 지금 우리 형 잘 맞았어. 티키타카 잘 맞았어. 저희가 삼행시가 처음으로 대본 있게 준비한 첫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무려 14장. 저희 삼행시의 새로운 피저, 우리 권슬기 작가. 그 블랙 위도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위도우. MZ세대의 끝물, 90년대생 우리 권슬기 작가가 열심히 준비해서 대본을 준비해 줬는데요. 대본에 충실하게, 분량 관리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ESG. ESG. 난리예요, 요즘. 작년에 사실은 엄청 회자됐어요. 큰 기업들은, 문피는 워낙 큰 기업들의 홍보 영상 많이 만드시니까. 뭐 삼성전자 얘기해도 되나요? 삼성전자에서 요즘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또 얼마 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ESG 이사회 출범 소식도 들어가 있었고, 작년 한 10월부터인 것 같아요. 2021년이 되면은 ESG 관련 콘텐츠가 많이 제작이 될 것이니까 공부를 좀 해뒀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요청사항도 있었고요. 자, ESG, 뭐의 약자입니까? 황영 차례예요. 대본 좀 보고 오십시오. 우리 셋 중에 영어 발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카투사가 주한미군, 미군 방위였잖아요. 인바이러먼트, 소셜, 가버넌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 주제를 준 지가 언젠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약간 반전 매력 발산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 ESG 그래서. 말 그대로죠. 환경 친화적인 그린 개념 거기에 엮여 들어가고, 그리고 소셜이야 기존의 CSR과 비슷하게 사회적인 맥락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가버넌스는 이제 지배 구조죠. 지배 구조가 투명하고 의사결정이 또 투명하고, 이런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출, 수익률 이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일을 좀 많이 하느냐,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국가에 어떤 식으로 공헌하느냐, 소셜. 그리고 이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나 운영 방식이 얼마나 투명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사실은 다 하나하나 일일이 숫자로 치환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비재무적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하면서 ESG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황영. 네. 홍 소장. 네네네. 어떤 스탠스로 ESG를 다룰 건지. 제가 먼저 멋있게 하겠습니다. 황영은 좀 젖어 들어야 돼. 이 형 한 3시간 녹화해야 그 다음 나오잖아. 맞아. 오늘은 30분 후에 이렇게 쫙 나와주시기 바라고. 저는 ESG를 크게 기업들의 영역, 숫자적인 영역, 투자, 혹은 어떤 평가, 요런 쪽의 영역이 있고, 사람들의 실제 생활,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런 걸 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는 이 만족감, 인정 욕구. 그래서 기업의 축과 진짜 사람의 축이 있는데, 이게 잘 맞는 기업들이 가끔 있어요. 이 기업들은 사랑도 받아요. 매출도 올라가요. 근데 가끔 이들 트렌드가 하도 ESG 하니까 이걸 흉내내다가 그린 이미지로 워싱하려다가 딱 걸리면 소비자들이, 요즘 소비자들은 요즘 분들은, MZ분들은
장난 없거든요. 거기는 거의 죽어나는 거야. 안 하는 게 못해. 저는 오른쪽의 축을 저는 조금 더 전문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캠페인 기획도 한 적도 있고 인스타그래머들이랑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지식이 이쪽보다는 오른쪽 위주로 좀 많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ESG가 물론 CSR이나 CSV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컴플라이언스하고 이렇게 다 생각의 맥이 다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인식의 전환, 더 큰 흐름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흥 소장은 그렇고요. 황영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신경을 쓰고 하는데 네, 황영은 어떠세요? 그 ESG가 CSR이나 뭐 CSV나 더 거슬러 가면 컴플라이언스 개념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같은 맥락, 같은 궤로 뭔가 흐름이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흥 소장이 그렇게 이렇게 측면을 나눠서 얘기할 때 저는 가능하다면 이게 단순히 흐름의 변화가 아니라 차원이 바뀐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계속 정보가 이렇게 계속 들어올 때 이게 얼만큼 다른 얘기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있거든요. 상징적인 장면이 축구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Whatever you want. 송재익 캐스터가 왜 후지산이 무너졌습니다 했던 게임 기억납니까? 축구? 98 프랑스 월드컵 가기 전이니까. 96년, 7년. 아무튼 옛날 형들이야. 2대1로 이겼어요. 네. 2대1로 이겼는데 김민성의 골로. 예, 역전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일본한테 골을 먹는데 어떻게 골을 먹었냐면 유럽 축구나 남미 축구에서 보던 식으로 일본 축구 선수가 골키퍼의 키를 이렇게 틱 뛰어 넘기는 칩샷으로 넣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의 장면이 일본 축구가 일정 수준을 획득했다라는 상징으로 보였거든요. 그게 2002년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똑같이 넣죠. 뭐 그 전에 축구하고 그때 축구가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 질적인 변화를 했다고 보는데 저는 단순히 CSR, CSV 다음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 ESG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 체제가 망하겠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ESG가 environmental, 맞죠? environmental, 그 다음에 social, governance잖아요. 이 세 가지 이런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중시하는 뭐 ESG 경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씩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ESG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맥락에서의 투자는 대부분 E에 있어요.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환경과 관련한 그런 기업 활동, 그런 산업에 투자되는 게 몰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일반 소비자나 언론들은 이 S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근원에는 가버넌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SG 기업이 아니면 뭐 그 투자를 안 한다 할 때 투자는 E에 주로 몰려 있고 그 소비자나 언론 이런 쪽으로부터 좋은 호감을 얻거나 좋은 인상을 받는 데는 S 쪽의 얘기가 자꾸 부각되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이 가버넌스인데 묘하게도 이 가버넌스 부분, 즉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의사결정의 합리성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오해받기 쉬운 기업들이 ESG를 많이 떠드는 조금은 좀 웃긴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ESG가 난리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 부분에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많아져요. 괜찮습니다. 원래 질문은 툭툭 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탁탁탁탁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만연체야. 그래서 그 백제 우리 일본의 그러니까 ESG 경영이 대두된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 계기를 미국 투자사 블랙록인가? 맞죠? 걔네들의 레터다. 이게 시작 아니에요, 보통?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좋다. 이런 거 황영. 그게 제가 원하는. That's about what I want. 가자. 빨리 와. 실제 그게 아니다. 뭐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5년 전에 유엔이 책임 투자 원칙이란 걸 발표합니다. 네. 그 책임 투자 원칙에 전 세계적으로 2천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그거에 맞춰서 투자하고 하겠다라고 해요. 일단 그게 어찌 보면 그때는 이제 개념이 ESG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블랙록이 뭐 서한을 보내고 공표하기 전에 미국의 경제단체라고 해야 되나? 경제협의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라고 있어요. BRT.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2019년 8월
재작년 8월이죠. 이 얘기가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주주 자본주의는 그 종언을 고했다. 주주 자본주의는 끝이 났다. 이 자본주의가 그 발전하는 데일수록 이게 회사,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사실은 기업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신경 많이 썼던 게 주주의 이익 극대화예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될 것까지는 안 돼요.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자본주의 체제가 미국에서 건강할 때 대기업의 CEO가 받는 연봉이 일반 직원 대비 50년 전에는 20배에서 40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400~500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건강한 자본주의일 수 있겠어요. CEO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시기에 그 전후에 약간 후겠는데 일단 경제학 쪽에서 약간 좌쪽 냄새가 나는 건 일단 영국 쪽이죠.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알렉스 데이 에드먼드 교수라는 분이 파이코노믹스라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이코노믹스인데 파이가 커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본주의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중요하니 이윤이 중요하니 할 때 사람이 아니라 이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싸워왔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 얘기는 사람도 중요하고 이윤도 동시에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기업을 포함해서 전체 파이가 커져야 막말로 기업이 만든 제품을 제대로 사갈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반 소비자는 굶어 죽는데 기업만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파이코노믹스가 이게 나오고 그런 맥락에서 블랙록의 요구, 선언, 1000명이 있었던 거고 영어를 써서 재수없겠지만 그동안의 자본주의는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이다. 주주 자본주의다. 이제부터 뭐냐?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이해관계자는 주주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기업 내 직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넓게는 그 기업이 속한 사회, 정말 넓게는 전 지구적인 것까지가 아우르겠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를 다 아우르지 못하는 기업은 안 될 거라는 선언적인 얘기를 블랙록이 한 거지만 이거는 넓게 보면 그동안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기업도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겠다라는 굉장히 뼈저린 자각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념이 퍼지면서 기업으로 내려오고 하니까 자꾸 어떤 액션을 할 거냐로 가는데 그게 잘못된 건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해관계자를 모두 아우르는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나온 개념이다라고 보면 사실은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활동은 인바이런먼털이나 소셜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있으면 하나 권 작가가 찾아서 넣어줄 거를 악망합니다. 그러지 마요. 부담 주지 마요.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이게 공급 과잉으로 이제 공황이 온 거거든요. 근데 기업이 거기서 정말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가난해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황이 왔으니까. 예를 들면 오렌지 농장이라고 칩시다. 오렌지 농장에서 이만큼의 오렌지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팔 데가 없으니까 썩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주문되잖아 그거 뭐.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모아놓고 불태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 근처에서 대공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런 초창기 자본주의 위기 혹은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나왔던 게 잘 아시는 뉴딜이잖아요. ESG 개념과 비슷하게 나온 게 그린 뉴딜이라는 건 어찌 보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측면에서의 뉴딜이라는 공통적인 용어를 쓴 것도 하나 있고 그때 뉴딜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꼭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토목공사가 많은 부분 차지했는데 이제는 그린 뉴딜이다라고 우리나라도 천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년 만에 똑같은 상황.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자본주의 위기를 돌파하는 개념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 생각을 먼저 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잠깐만 좀 혼자 더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앞부분 여기밖에 없어. 나는 아까 깔끔하게 두 축이 있고 난 이 축을 좀 더 얘기하겠다고 깔끔하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오늘 우리 황영을 좀 갈고야겠어. 내가 오늘 뒤가 좀 우리 나오지. 촬영 감독이 풀샷을 잡을 때 다리 밑에까지 나와가지고 다리 밑을 끊어달라고 그랬어. 왜냐면 내가 지금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있었어.